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1회차를 일단 초안 영상을 K리그 경기들 5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있었던 경기들이 좀 성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변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주중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중에 프로토 경기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초안 영상을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미리 좀 2월이 좀 많이 된 회차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K리그가 1이 이제 4경기고 K리그 2 경기 1경기가 들어와서 총 5경기가 들어왔죠. 일단 첫 번째는 제주 대 이제 인천의 경기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 제주와 인천 일단은 좀 순위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제주는 2위로 굉장히 좋은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천도 4위이긴 하지만 원래 인천의 순위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 다 시즌 초반에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인천은 시즌 초반에 흐름이 완전히 좋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 반대로 제주 같은 경우에 시즌 초반에 스쿼드 대비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제주가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인천이 최근에 흐름이 좀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제주의 중원이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에서의 뭐 제르소나 안윤범이나 뭐 정우재 이런 선수들이 잘 흔들어주고 있는 상황에 최전방에 주민규까지 있죠. 인천이 지금 이명주가 들어오고 나서의 중원에서의 활발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고 득점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이 아길라르가 있을 때는 번뜩이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측면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길라르가 활동량은 많지만 그게 저는 그 공을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압박으로 인해서 볼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량 자체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과 제주, 저는 제주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승부까지 바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제주의 홈에서의 경기라서 제주의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 전체적인 이 경기력도 제주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인천이 흐름이 좋진 않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제주와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쉽게 지지 않는 최근의 모습들이 있어서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안양 대 대전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오랜만에 좀 들어왔죠. K리그 2 경기는 오랜만에 들어와서 경기를 보게 됐는데 일단 안양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K리그 2는 광주가 지금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대전의 승점 차와 안양의 승점 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일단은 대전이 유리한 건 맞죠. 순위적으로도 앞서고 스쿼드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대전이. 다만 이 안양에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측면에서 좀 흔들어주는 선수, 아코스티아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점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는다라는 점과 원정에서의 대전이라는 점이 저는 조금은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전 사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K리그 특성상 K리그 특히나 2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이변의 느낌이 들면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가 좀 있어서 저는 안양의 승도 조금은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수비적으로는 공간들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변을 가져간다면 차라리 무승부보다는 승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전체적인 경기력은 확실히 안양보다는 대전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간다면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K리그 경기 성남 대 대구의 경기고요. 성남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대구는 6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지난 시즌보다는 전체적인 뭐 시즌 초반의 스타트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의 모습들은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남과 대구 사실은 대구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일단은 대구가 원정에서의 경기를 펼치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남이 지금 시즌 초반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뜬금포로 완전한 역배가 좀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성남이 이기는 상황들이 있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휴식기가 지나고 나서의 성남의 경기력이 좀 달라질 때가 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 경기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K리그 경기들 중에서 지금 생각에서는 가장 크게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 근거 자체가 좀 적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성남과 대구의 모습을 봤었을 때 원정에서의 대구 뭐 득점적인 부분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주력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의 압박이나 아니면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전북의 경기고요. 울산은 1위에 위치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뭐 2위까지도 하긴 했었지만 음, 다시 또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울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두 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사실 K리그의 흥행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타이밍에서 전북이 울산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울산이 좀 독보적인 순위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북은 이 꾸역승은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좀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울산은 경기력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이 결과도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울산의 이 측면에서의 자원들도 굉장히 좋은 활약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지금 전북의 이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생각을 바꿀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무승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고요. 수원 삼성 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면서 하위권에 위치했었던 수원 삼성이 어느새 좀 중위권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서울은 뭐 그냥 흐름이 좋았었던 적도 없었고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이 팀은 좀 기복이 좀 심한 팀이고 어떻게 보면 조영욱이 어떻게 터지나 아니면 나상호가 어떻게 터지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뭐, 수원 삼성의 홈이라는 점, 뭐, 두 팀이 슈퍼 매치라는 점이 있겠지만, 사실 FC 서울과 수원 삼성을 비교하기에는 수원 삼성이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왔다라고 할지라도 시즌 초반에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도 서울이 지금 굉장히 또 못하다가 지난 경기 때는 좀 괜찮은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쪽이 지난 경기만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원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측면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슈퍼매치에서는 경기력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큰데 저는 그 점에서 서울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화요일에 초안을 좀 예상보다 일찍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종에서나 아니면 풀벤이나 독식에서는 조금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의 생각 자체는
뭐 좀 정배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완전히 좀 뜬금포 같은 그런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주말 승부패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다시 목요일에 아마 최종픽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